지은 지 4년밖에 안 된 새 집이 1억 정도가 빠졌는데요. 서울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살기도 좋은 게 특징입니다. 면내 차로 10분 거리와 전철역, 그리고 고속도로 IC도 가까이 있습니다. 땅 173평, 건물 33평으로 투룸 정도 되는 크기고요. 수도권에서 교통편 좋으면서 저렴한 전원주택 찾는 분들에게 딱일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챙겨보고 이 집의 위치와 가격 정보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 보실 집은 이렇게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새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022년 승인 건물이에요. 그리고 외관은 이제 보는 것처럼 벽돌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조경수도 이제 저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앞마당은 이제 보면은 계단식으로 이제 좀 아래쪽에 앞마당이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연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 옆집하고 땅에 대한 경계면 보면은 그 개인 정화 처리 시설이 있는 것 같고요. 100mm 파이프가 올라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싱글 지붕도 지금 보면은 새 집이니까 크게 하자나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출입문이 이제 돌로 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출입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단식으로 본체 건물이 있고 한 계단 정도 내려오면은 거기서 이제 앞마당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돌로 낸 계단 주출입문으로 가는 돌로 낸 길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대고 본宮까지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계단을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을 좀 깎아서 전원주택 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는 것처럼 옹벽으로 이제 그 본건에 그 집을 위에다가 좀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앞마당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앞마당이나 이런 게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 관리를 좀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한 경계면도 옆집하고도 보면은 저런 흰색으로 펜스를 경계감 있게 잘 해놨고요. 그리고 본체나 이런 것도 이제 나무나 조경수로 해서 그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정이 이제 5억 정도가 됐습니다. 정확히는 4억 7천 정도인데 이 동네가 30%씩 빠져요. 그래서 한번 유찰이 돼서 지금은 이제 3억 초반까지, 그래서 대략 한 1억 4천 정도 빠졌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지금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가고 슬슬 이제 중금리, 저금리는 이제 물러갔고 환율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게 수요층이 얇은 이제 전원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어떤 경쟁률이 좀 빠지니까 한 번 더 유찰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거의 2억대까지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유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따가 자세히 볼 텐데요. 그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예, 전세보증금 3억이라는 전세 그 선순위 전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산다고 하면은 이제 3억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감정가가 지금 4억 7천 거의 5억 정도인데 한 1억 7천 2억 정도 빠진 3억 되면은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요 정도 금액대로 이제 그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렇게 이제 드론에서 뒤로 쭉 당겨 보면요, 주택 필지가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전원 마을이 이제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양평 쪽에 있거든요. 양평 쪽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이제 경사로가 좀 있긴 한데요.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래도 이제 주변에 이제 교통편이 괜찮아요. 차로 10분 거리에 면내란 이제 고속도로, 그 다음에 전철역까지도 이제 다 되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위성지도를 보면요, 땅 모양은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이 지임로가 길쭉하게 자루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뒤가 이제 그 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이 가장 안쪽에 있는 집이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대부분 주택 필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노는 땅도 있고 이렇게 집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략 여기까지는 이제 도로가 한 3, 4m 정도 되는 그런 도로에 접해 있고요.
앞마당 있고 본체, 그리고 본체가 주출입문이 이쪽이고 이쪽이 이제 그 동쪽,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동쪽에 가까운 남향, 그래서 남동향의 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적도를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이 빨간색 음영 처리된 부분이 분권 땅이고요. 그 다음에 본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이쪽 노란색은 도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위에서 봤을 때 보면요, 땅 모양은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진입로가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마당이 있는데, 지금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안 보이죠. 근데 이 단차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본체가 좀 더 높고, 이쪽이 좀 더 낮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뷰나 이런 거는 거의 최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원마을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상황. 근데 보면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를 한번 주고 월세를 한번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를 주다 보니까 이런 쪽이 관리가 안 되고 이 집이랑 이 집은 관리가 정말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도 같은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100mm 파이프가 올라오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개인 정화 처리 시설이 있는 것 같고, 이 돌로 낸 계단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가 주출입문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앞마당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집하고 이 앞집에 대한 이제 경계면도 이런 흰색 펜스로 잘 쳐져 있고, 이게 이제 이쪽이 개수대, 상수도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각이 대상이 되는 땅을 보면은 지목은 대지 한 필지입니다. 보전 관리 지역에 있고 173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땅값만 감정이 한 2억 8천, 그래서 평당 한 170만 원 정도 잡혔다. 건물은 이제 33평인데요. 이제 단독주택으로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값은 1억 8천, 그래서 총 감정이 4억 7천, 대략 한 5억 정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먼저 평면도 볼까요? 그래서 보면은 주출입문이 여기 있었죠. 그 현관이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오른쪽에 이제 안방이랑 그 다음에 파우더룸이 있고, 그 다음에 방이, 작은 방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하고 거실 뭐 이렇게 있는데, 화장실도 2개. 그러니까 이제 방이 2개, 화장실이 2개로 빠진 구조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감정이 4억 7천에서 지금 한번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3억 3천까지도 이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감정한 것보다 대략 한 1억 4천 정도가 빠졌죠. 그리고 2022년생이니까 이제 4년차 땅하고 건물 전부 다 포함해서 매각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임차인입니다. 이건 이제 좀 중요한데요. 헷갈릴 수가 있고. 그래서 1번이 이제 땅이고 2번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사람은 건물에 사니까 말소 기준 권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번, 2번이 있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2024년이니까 후순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2번 같은 경우는 2021년이에요. 2021년 6월 9일. 그러니까 선순위죠. 인수를 해야 돼요. 이 3억을. 근데 보면은 이 사람이 경매 친 사람이에요. 채권자로. 그래서 보시면 뭐 확정일자가 있어서 이 그 확정일자로 배당 순위로 배당을 받아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요 배당 요구를 이제 경매 신청 채권자니까 당연히 배당 요구를 한 걸로 볼지 안 한 걸로 볼지가 애매합니다. 저도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당연 배당 요구를 한 걸로 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선순위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만약에 3억 3천에 낙찰이 됐어요. 최저가이긴 한데, 그러면은 이 그 보증금에서 그 배당금에서 3억을 전부 다 받아 나가기 때문에 인수할 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 임차권 설정도 했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세권자가 아니에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일반 채권자로서, 그러니까 보증금에 기해서 이제 그 경매를 친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 요구를 이제 경매 신청을 했으니까 당연히 배당 요구를 볼 건지, 아까도 이제 본다고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3억에 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2억에 낙찰됐어도 2억을 그 선순위 세입자가 받아가고 나머지 1억은 인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배당 요구가 안 된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보면은 이 근저당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근저당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배당을 받고 나서 나머지 차액을 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3억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인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그 요걸 어떤 이치를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경매를 쳤기 때문에 굳이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당연히 배당 요구를 친 걸로 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영상에서 이 집이 3억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그렇게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권리 분석이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좁은 면적선으로 보면요, 지금 본건이랑 비슷한 평수예요. 그래서 10년이네. 근데 5억, 3억짜리, 3억 9천, 3억 7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가가 3억 3천이니까 그보다도 지금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저가가 3억 3천인데요. 지금 평당 단가를 매겨보면은 평당 한 190만 원 꼴입니다. 평당 190만 원 꼴. 그래서 본건이 여기 있어요. 평당 190만 원 꼴.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평당 400, 3년 전이거든요. 2023년에 400, 여기는 500, 여기는 300. 근데 이제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 그 산 쪽에는 좀 더 가격이 빠질 겁니다. 왜냐면 이쪽이 길가에 붙어 있고 이쪽이 이제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 지형이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좀 빠지긴 할 겁니다. 그래도 인근에 이제 뭐 4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대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은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위치를 보면요. 본건이 여기 있고 여기가 전철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900m. 걸어서 간다고 하면 15분 정도 걸리고요. 당연히 차가 있으면 2, 3분이면 가는. 그래서 교통편이 매우 우수한 편에 있다. 그래서 본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면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내 여기 그 전철역 있죠. 이 국수역이랑 뭐 여기 역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남한강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내를 볼 텐데요. 본건이 여기 있고 이쪽까지 양평군청 시내가 있습니다. 저기 양평역도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10km. 그래서 차로 간다고 하면은 17분 정도. 그리고 여기 양평 IC랑 남양평 하이패스 IC가 있죠. 그래서 고속도로랑도 가까이 좀 빠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건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반경 30km. 그래서 여기가 비발디 파크가 있고요.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성남, 그다음에 이천, 여주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고.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제 좀 가까운 축에 속한다. 그래서 이 물건을 정리하면 이제 첫 번째로는 가격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가격대가 이제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경매 친 선순위 세입자가 경매를 당연히 친 그거에 기해서 배당 요구를 안 했긴 하지만 인정한 걸로 할 거냐 그러면은 3억에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3억이 아니라 그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당권자 있죠. 그 배당을 받고 나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또 이제 3억에 대한 부족분을 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3억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제 추정상은 요 1번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전세입자하고 그 다음에 월세 사는 분이 있긴 한데 어차피 명도 대상자니까 명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가격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까 불확실성 1번이냐 2번이냐 요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챙겨서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챙겨 보세요.